네, 외환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양적 완화 이후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11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겠고, 그리고 달러화와 또 유로화의 동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선물의 변지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1,110원대에 접어들면서 환율의 하락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월 들어서 외환 시장의 동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최근 이제 달러 원환율 장중 저가 기준으로 연저점 경신하면서 1,10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전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됐고, 또 유로존이나 미국 연준 등 주요 국가에서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기 우려가 다소 완화된 점이 그 배경인데요. 사실 우리 국내 경제 펀더멘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그 하방 경직성이 이제 줄어들었고, 또 그러면서 하방 경직성이 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10원 하향 테스트 여의치 않은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계속해서 이제 그 1,110원 하향 테스트가 잇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 1,100원을 앞두고 추가 하락 할 만한 그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인식이 좀 강한 데다가 또 개입 경기 역시도 상당한 까닭에 그 추격 매도가 상당히 좀 약화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들을 극복할 만한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이 부재한 까닭에 그 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나서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대기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모멘텀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차근차근히 또 알아보겠고요. 예. 유로화에 대한 달러 환율, 유로달러 최근에 1.3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ESM이 2년 만에 또 출범을 하기도 했고 유로의 또 재무장관 회의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유로달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ESM이 출범하면서 유로화는 일단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은 기존에 제기됐었던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과정이지 오히려 유로화가 상승 탄력을 받을 만한 그런 새로운 호재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ESM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제기되었었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제 자금 부족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 이런 과정들은 유로화의 장기 추세 중에서의 하단을 좀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2010년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와 또 스페인으로의 전유 우려가 한창이던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당시 저점 1.18달러 중후반에서 움직였었고요. 다만 이제 지난 7월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이 제기됐었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저점 1.20달러 중반으로 장중 저점이 조금 높은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단에 대한 변동성을 좀 줄이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악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존 전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또 이미 일정 부분의 방화벽을 구축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낙폭이 이전처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1.20달러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하단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 이렇게 축소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유로화가 여기에서 어떤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로존 혹은 유로화와 관련된 여건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통화에 비해서 나은 무언가가 필요한데 경기 침체라던가 재정 위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볼 때에도 유로화는 어떤 상승 탄력을 받을 만한 그런 호재나 어떤 강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로화는 어떤 상승 흐름 굉장히 탄력 있고 또 일관적인 방향성을 가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EU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다 할 해법이 도출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스페인이나 유로존의 어떤 범유로존 차원의 단일 은행 감독 기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이제 회원 국가 내 어떤 이견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속해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 경직은 강해지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 탄력이 커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달러화의 동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내일 또 베이지북이 발표되고요. 미국에서도 알코올을 시작으로 또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달러 약세는 사실상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 미국 연준의 QE3 발표
이전까지 계속해서 좀 달러화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재료 자체가 워낙 선반영되어 있던 까닭에 그리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유로화와 관련된 이제 뭐 헌재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이라든가 하는 그런 유로존과 관련된 호재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9월 중반 이후에 달러화는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달러 약세가 다시 재개되느냐 아니냐 여부는 지금 일단은 시장이 소강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가오는 이벤트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실물 지표들 그리고 또 이제 실적 발표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지북에서 나타나는 경기 평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리스크 랠리를 중단하고 일단은 좀 지표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에 있는데요. QE3 자체가 워낙 실효성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지표가 반등할 것이냐 여부는 약간 분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QE3 발표 이후 소비 심리를 시작으로 해서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 같은 그 서베이에 근간한 그런 심리 지표들을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QE3 자체가 발표된 것이 9월 후반이었기 때문에 9월 전체의 경기 성과를 근간으로 산출돼서 10월에 발표되는 실물 지표들에서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씩 이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베이지북에서 9월 후반의 경기가 조금 반등하는 조짐이 있었는지 혹은 바닥을 탈출하는 정도의 그런 신호들이 나타났는지 여부가 이제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일단 경기 기대 심리를 유지시켜주면서 달러 약세 계속해 제한적이나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실적 발표가 될 텐데 네. 사실 이제 9월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09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지표에서 실제로 뭐 기대할 만한 것이 크지는 않겠지만 QE3 발표 이후에 이제 소비 심리가 반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적 전망이 당초 우려보다 좀 개선될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 전망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인다면 경기 기대도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금 달러 약세를 재개할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내적인 이벤트를 좀 보자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예상 밖으로 또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외환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이 좀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고 또 일본도 자국의 통화 가치 절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규모로 좀 확대를 했고요. 또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이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상당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이나 IMF가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경기 하강 위험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음을 상존하고 있음을 반영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울한시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미 이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달러 원환율 10원 이상의 10원 60전의 상승세를 보인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당시의 환율 상승을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하가 기습금리 인하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시장이 거의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QE3에 대한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으나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경기 회복을 견인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요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회의론이 상당히 좀 강해졌었던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GDP 발표를 앞두고 아시아 경기 우려가 상당히 좀 커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의 상승폭을 좀 과도하게 키운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날 이제 10원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지만 그 다음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이전 수준보다 낮은 환율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금리 인하가 가지는 서울한시에 가지는 영향력은 상당히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시에 가지는 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의 상승폭은 이전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환율이 상승폭을 조금 빠르게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환시 영향력은 이벤트성에 좀 가깝다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외환 시장의 변수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글로벌 외환 시장의 구도 앞으로는 얼마 동안은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동향까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제환시가 큰 방향성을 가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각국이 어떤 공격적인 정책 대응 의지를 좀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급격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또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선호에 급격히 베팅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양적 완화라던가 하는 조치들은 이미 일정 부분 선반영된 상황이고 또 이미 학습 효과를 통해서 경기 견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선제적으로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그런 흐름들은 좀 크지는 않을 제한적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반면에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좀 가팔라지는지 그리고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둔화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좀 환율의 어떤 달러 원 환율의 하락 속도 그리고 달러 약세 속도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전면적인 리스크온 랠리보다는 각국 경기 여건에 따라서 이제 통화들이 개별적으로 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재정 건전성이 좋은 신흥국 통화들과 또 북유럽 국가들의 통화들이 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달러화나 엔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그 뒤따르는 그런 순서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 이런 점을 반영한다면 여전히 아래쪽이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100원을 앞두고 개입 경기나 레벨 부담이 좀 상당한 상황이고 이런 부담들을 극복할 만한 모멘텀이 조금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환율이 빠른 하락 속도를 보이기보다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점진적인 하락 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주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일제히 발표가 되고 또 다음 주 후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정권 교체를 앞둔 당대회와 또 EU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좀 공격적인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조금 신중한 그런 태도들을 보이면서 점진적인 하락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선물의 변지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시장의 동향 점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